지금부터 영등포고등학교 1학년 기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소스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은 소프트웨어는 보통 소스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소스 코드를 무료로 공개 그리고 배포 뭐 비슷한 의미긴 하죠. 공개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면 운영체제 중에서는 리눅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는 리눅스는 데스크탑 운영체제고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공개된 코드를 기반으로 뭐 자신의 입맛이나 아니면 자신의 목적이나 이런 의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변경 혹은 변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또 다른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개된 소스 코드를 통해서 공개 개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오픈소스라고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를 대표하는 단어들 조금 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해줬는데 대표하는 단어들의 한 4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자신의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배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잠시 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약간 오개념이 들어있기는 해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사실은 카쉐어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큰 돈을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 할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온전히 자기 소유의 자기만 타는 자동차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통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죠. 우버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카쉐어링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출퇴근할 때 한 2시간 정도만 쓰기 위해서 자동차를 본인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제 좀 깨서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거기에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집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혹은 뭐 앱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오픈소스를 되게 크게 이제 해석을 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가 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개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선 화면에서 오픈소스라고 이제 해설을 할 때, 공개 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남의 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으니까 내가 그냥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쓸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보면 불편한 점이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선의 과정이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뒤쪽에 나오는 라이센스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개선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원 저작자가 라이센스 걸어놓은 것에 따라서 나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얻어서 가져가고 자기 나름대로 개선, 배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거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들을 개발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오픈소스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앞에 뭐 써 있는 것처럼 원시 코드라고 한 건 원 저작자가 만든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뭐 열어놓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오픈소스는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원 저작자가 걸어 놓으면 밑에 보면 GPL, LGPL, BSD, MPL, CCL 여러 가지 라이센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걸어 놓으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이 라이센스를 꼭 지켜줘야 돼요. 이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꼭 지켜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센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빨간 줄로 나와 있는 CCL이라고 보는데요. CCL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지금 우측에 아이콘으로 나타난 이 그림들 어디선가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본 적 있을 건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특정 네이버의 블로그 이런 쪽에 하단에 이제 이런 아이콘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원 저작자가 있는 거고 어떤 한 사람의 저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 저작자가 어떤 라이센스를 어떻게 걸어놨나를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각각 이제 어떤 규정인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 표시라고 하는 뜻인데, 만약에 블로그에 원저작자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퍼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제 저작자 표시라고 하는 그림을 걸어 놓으면, 아이콘을 걸어 놓으면 이 글을 퍼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 저작자가 누군지 퍼간 곳에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송의 우려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비영리라고 하는 아이콘인데요. 원 저작자도 사실은 비영리 아이콘을 붙이면 이것으로 영리 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블로그 게시물 혹은 뭐 다른 오픈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간 사람도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와 별도의 다른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는 변경 금지라고 하는 아이콘인데요. 이것은 원저작물을 퍼갔을 때 개선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저작물의 개선을 하지 말라라기보다 변경을 하지 말라는 뜻에 가까운데, 건들지 말고 원저작자가 작성한 그대로 퍼가기만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고 하는 아이콘인데요. 원 제작자가 걸어놓은 이 CCL 라이센스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들이 적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뭐 무단으로 퍼간다던가 저작자 표시를 안 한다던가 영리를 비영리 아이콘이 있는데 영리를 추구한다든가 변경을 해버린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소송의 우려가 있고 금전적인 피해, 뭐 사회적인 피해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아이콘은 사실 잘
구분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블로그에서 봤나 안 봤나 의심적인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표를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라이센스를 붙일 때 어떤 식의 아이콘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되고 배치가 되는지 볼 수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요런 부분들 하나, 둘, 셋, 뭐 여러 가지 내가 몇 가지 아이콘 어떤 종류의 아이콘을 저작권을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문자 표기로 할 수도 있는데 약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라이센스를 아이콘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뭐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라이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수업을 할 내용은 소프트웨어 부분도 들어가긴 하지만 하드웨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아두이노 우노 레볼루션 3라고 되어 있는 이 하드웨어를 쓸 건데요. 여기 있는 도면이 이 아두이노 보드의 도면이에요. 선생님이 이 도면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바와 같이 구글링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회로도를 구할 수 있고 이 회로도만 보면 해당 부품을 구입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두이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다른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두이노라는 그 회사에서 아두이노라는 제품을 만들면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회로도를 공개했기 때문이고요. 다른 것은 다 공개가 되고 누구나 만들어서 판매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두이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사실 아두이노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비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두이노 회사 측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상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두이노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작 방법을 공개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해서 instructables.com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이 링크는 우리가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혹은 수행평가를 하면서 혹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하게 될 거예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지금은 오토데스크가 후원을 하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레츠 메이크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젝트들을 올릴 수 있죠. 뭐 심지어는 빵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은 이 중에서도 아두이노를 이용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걸 볼까요?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놨습니다. 전체 내용을.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 완성한 제품, 그리고 만드는 방법, 재료, 그리고 살 수 있는 공간, 가격,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사이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만들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공개가 되는 사이트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뭐 시계를 만드는 프로그램, 시계를 바이너리 클럭이라고 하는 이진 시계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뭐 LED도 사용하고 기판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드네요. 이것을 이제 목공 기술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걸 제품처럼 만들어내네요. 그리고 스케치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공개하고 있네요. 네, 댓글도 많이 달려 있고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기존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 또 다른 제품을 구상을 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여러 가지 오픈소스 보드들이 있는데요. 아두이노 보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보드고요. 아두이노 보드를 벤치마킹해서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갈릴레오라고 하는 제품도 만들었었고요.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비영리 기관 중에 하나에서는 이렇게 리눅스가 구동되는 라즈베리파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고요. 갈릴레오하고 라즈베리파이는 컴퓨터예요. 리눅스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할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죠. 운영체제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큐리 나노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가장 최신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누이노 101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큐리 나노는 사실 제누이노 101에 들어가는 큐리 칩을 사용한 보드예요.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웨어러블 같은데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히트를 좀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인텔 에디슨이라고 하는 제품은 라즈베리파이나 갈릴레오처럼 이렇게 리눅스가 올라가 있는데 거의 우표 사이즈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사이즈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 R3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사실 아두이노 우노, 아까 구글에서 검색했던, 구글을 통해서 선생님이 검색했다고 했던 회로도를 보고 개인이 부품을 구입해서 만든 아두이노 보드고요. 그 보드를 이용해서 게임 컨트롤러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게임 콘솔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라즈베리파이를 한 40대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엮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인터넷선, 랜선을 꽂아서 서로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많은 대수의 그 라즈베리파이를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연산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은 사실 재미난 건데 칵테일 머신이에요. 그래서 아두이노 가지고 만든 칵테일 머신이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각종 칵테일 재료가 이제 딸려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칵테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머신이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라즈베리파이 가지고 만든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액정도 붙이고 뭐 3G 유심 모듈도 붙이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해서 진짜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할 것 중에 이제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 이제 선생님의 강의 일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마시모 벤지라고 하는 사람의 그 테드 강연 요것을 한번 보는 시간으로 보낼까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마시모 벤지의 영상물을 이제 링크를 선생님이 줄게요. 그러면 이 링크를 참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테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뭔가 좋은 것을 만드는 데 있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이 영상에서 했는데요. 그냥 뭐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 조금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것 뭐 더 크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마시모 벤지의 강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선생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